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1월 5일자 순서인데, 오늘 저희가 항상 그 인사를 드리기 전에 나오는 그 주요 뉴스, 주요 소식들이 오늘은 좀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1월 이제 올해 2021년 첫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첫날 1월 4일 날 뭐 제가 게을러서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각 업체들 뭐 여행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예전 같으면 뭐 시무식도 하고 모여서 그랬을 텐데, 올해는 사정인 만큼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뉴스 전해드려야 될 그 꼭지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 에어부산 뭐 대표이사 내정된 거랑 뭐 이렇게 뭐 신년사 각 몇 개 나온 거, 요거 프로모션 요런 거 몇 개밖에 안 돼서 오늘 순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래도 하나 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나온 그 트렌드, 여행 트렌드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킵해놓은 거가 좀 있어서 요걸로 오늘은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1월 5일자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는 진행을 해볼게요. 한 꼭지만. 예, 그래서 워낙 정상적인 상황이 작년에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어떻게 좀 제가 마감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더군다나 연초 첫날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업체 어떤 움직임 동향들이 워낙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처럼 좀 이렇게 꼭지수는 뉴스 꼭지수는 좀 줄여서라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쇼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좀 생기발랄하게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국내와 해외 여행객들의 디지털 여행 트렌드입니다. 그냥 여행 트렌드가 아니라 디지털 여행 트렌드예요.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웹사이트 통해서 6개 언어권,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번체, 러시아어 총 2,784명 응답자로 해서 설정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디지털 매체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래서 설문조사한 걸 저희가 오늘 그래픽과 함께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보시면서 또 그래픽을,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이게 아무래도 설문조사 대상자 수도 2,000명이 넘고 해서 비교적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4개입니다. 14개 정도인데, 먼저 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평균 해외여행 빈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빨간색이 국내고요. 파란색이 해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국내 여행 한국인들이고, 해외는 이제 해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포리너 외국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외여행 빈도인데요. 이전의 평균 해외여행 빈도. 자, 보면 1년에 한 번이 국내가 됐든 해외 관광객이 됐든 제일 많네요. 한 30%가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에서 3번이 외국인이 훨씬 많고, 그리고 가장 적은 거는 보면 기타인데, 뭐 이거 기타는 횟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3년에 한 번 이하도 꽤 돼요. 3년에 한 번 이하도 해외 외래객이 됐건 국내 여행객이 됐건.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평균적으로 해외여행을 얼만큼 했냐, 요거를 보면
한국인이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외국인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네요. 예. 글쎄요. 대략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일반인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야 뭐 일 때문에 업무적으로 취재차 많이 가지만 일반인들은 평균 요 정도 숫자가 주위에서도 보면 맞지 않나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두 번째 보시면 다음번에 해외여행 계획 시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예. 자, 다음번에 해외여행을 언제쯤 갈 것이냐라는 그런 조사죠. 가장 많은 게,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공식 선언됐을 때, 코로나 끝입니다라고 공식 선언됐을 때 한국인은 여행을 많이 가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외국인은 해외 여행 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을 때, 그때 해외 여행을 나는 많이 가겠다. 그때서야 나서겠다라고 응답을 했네요. 이게 조금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좀 차이가 있네, 그죠? 예. 한국인은 코로나19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을 때, 외국인은 해외 여행에 그 자가격리가 해제됐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 인바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가격리에 대한 안 할 수는 없겠지. 단축하는 그런 것들이 그 여행 재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아직 계획 없음도 우리나라 사람은 공식적으로 종식됐을 때 다음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근데 이건 한국인의 특성상 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번 조사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한 조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세 번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서울 여행을 한 적이 있냐? 요거는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없음이 한 37%, 그 다음에 있음이 이제 외국인은 한 63% 정도 됐고, 이건 뭐 조금 그렇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서울 여행 시에 선호했던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한국인이 1위가 랜드마크, 2위가 쇼핑, 그 다음에 3위가 역사적인 장소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도 비율이 거의 1, 2, 3위는 비슷하게 나와요. 외국인도 랜드마크, 쇼핑, 역사적 장소 이렇게 나와. 랜드마크라는 거는 뭐 광화문 뭐 경복궁이 역사적 장소긴 하지만 랜드마크 쪽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뭐 남산타워 그런 데도 있을 것 같고, 뭐 홍대, 뭐 명동 이런데, 그러니까 랜드마크이자 쇼핑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큰 범위 내에서는 랜드마크에 속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로 한국인은 이제 현 거주지와 멀다 뭐 이거고, 외국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응답이 뭐가 나왔냐면 방문 의사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예,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예, 방문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여행 자체를 안 왔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 그죠?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볼게요.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 시 선호했던 장소. 예. 코로나19 이후입니다. 아까는 이전이고, 서울 여행할 때 선호했던 장소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역사적 장소가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자연, 세 번째가 쇼핑, 한국인은 네 번째가 랜드마크, 외국인은 이제 역사적 장소, 자연, 그리고 랜드마크, 쇼핑 이렇게 나왔네요. 예, 역사적 장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현재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되냐. 요거가 또 중요하죠. 현재 해외여행을 얼만큼 가고 싶냐 요건데, 자, 현재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예,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인은 한 72%가량,
외국인은 더 많아요. 87%가량 그렇게 나타났고, 현재 해외여행 관심 없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 이거는 이제 한국인이 27%, 외국인은 13%. 그래서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70%를 훨씬 다 넘는 그런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점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조사를 저희가 전해드린 게 한 세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다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여덟 번째,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겠냐, 어떻게 해소하냐, 요건데, 자,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 해외여행 사진을 찾아본다. 그리고 유튜브 여행 영상 보고 또 SNS 여행 사진 본다. 이렇게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욕구를 해소하냐, SNS 여행 사진을 찾아본다. SN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네요. 유튜브 같은 것들 여행 동영상 찾아보고, 세 번째가 이제 과거 여행 사진을 이렇게 본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SNS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는 것 같아서 SNS에 있는 여행 사진을 찾아본다가 1위일 줄 알았는데, 이게 해외 관광객들이랑은 거꾸로 됐네요. 그죠? 거꾸로. 예. 왜 이런 또 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자, 아홉 번째,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디지털 컨텐츠 유형. 어떤 게 있을까 물어봤는데, 자, 한국인은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디지털 컨텐츠 유형으로 한국인은 풍경 위주의 동영상,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동영상, 세 번째가 여행 관련 디지털 컨텐츠를 아예 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의외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한 그런 접근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외국인은 풍경 위주의 동영상이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디지털 컨텐츠 유형이래요. 풍경 위주의 동영상. 우리나라랑 똑같지. 두 번째도 이제 우리나라 똑같아요. 한국인이랑.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동영상. 세 번째는 좀 다른데, SNS상의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열 번째, 디지털 여행 경험이 실제 여행 경험으로 이어질 것 같은 정도. 그러니까 디지털로 여행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짜 여행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런 정도를 물으는 건데, 그렇다라는 답변이 한국인을 비롯해서 외래계까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오프라인 여행으로, 실제 여행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욕구를 아무래도 자극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이다. 세 번째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 관광객이건 외래 관광객이건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여행 영상을 보건 뭘 보건 간에 실제적으로 여행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에 대한 자극의 정도는 매우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11번째,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할 때 여행지 정보를 어떻게 얻냐, 여행 정보를 얻을 경로인데, 한국인은 일반 온라인 매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광청 공식 온라인 매체, 그리고 세 번째가 지인, 이렇게고, 외래객은 좀 달라요. 외래객이 좀 흥미로운데, 외래객은 서울 여행 시 여행지 정보를 관광청 공식 온라인 매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온라인 매체, 세 번째가 지인인데, 한국인은 일반 온라인 매체, 외국인은 관광청 공식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이게 서울 여행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을 갈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차별점을 느낄 수 있고, 외래객은 아무래도 관광청 공식 온라인 매체를 많이 선호하네요.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12번째로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 평소에 가장 무엇을 제일 많이 사용하냐? 한국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예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한국인은 현재까지 평소 가장 많이 SNS. 자, 그리고 외국인은 첫 번째가 인스타, 두 번째가 유튜브, 세 번째가 페이스북. 네, 그렇게 해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 SNS 서비스 사용량이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죠? 자, 13번째,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 계획
여부입니다. 서울 여행 계획 여부인데 보면 한국인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네, 별로 없는데 외국인이 아마 94% 정도 코로나19 이후에 서울 여행 한번 꼭 가보겠다는 게 94%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 계획이 있는 이유. 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냐? 첫 번째, 외국인은 맛집. 아니. 첫 번째가 한국인이 맛집. 두 번째는 볼거리가 다양하고 문화활동.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한국 방문 자체를 원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류 체험. 세 번째가 문화활동. 이렇게 있고,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 계획이 아예 없는 이유. 한국인은 첫 번째가 매력이 없다. 한국 여행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 아니, 서울 여행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 이거 좀 중요해요. 제일 흥미로운데, 외국인이 코로나19 이후 서울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의 1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왔네요. 안전하지 않다. 두 번째가 타국 여행을 선호한다. 세 번째가 비용이 비싸다인데, 야, 이거 굉장히 의외네. 그죠? 안전하지 않다가 외국인들은 서울 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래요. 안전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그러니까 한국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이거 조금 신경을 써서 안전하지 않다. 왜 한국이 안전하지 않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같은데, 그죠? 치안도 그렇고. 코로나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코로나는 사실 한 명만 확진자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거는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코로나 때문인지 치안 때문인지 그 데이터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밝혀드렸는데 저희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희 설문조사는 아니고 서울관광재단 설문조사인데 저희가 지금 그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중간 정도에 보면 설문조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홈페이지 시스템에 제가 따로 비용을 오래전에 들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용은 안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좀 자주 해보려고요, 올해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일단 코로나19가 끝나도 여행업계가 여전히 잘 안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인데 그거 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올 한 해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좀 다양한 내용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 소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1월 5일자 트래블데일리 뉴스 쇼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